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30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에 있는 나라, 한반도의 약 4배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약 300만 명의 중남미에 있는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전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는 에밀리아입니다. 전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있는 학생으로 한국의 대학 교환학생 과정에 지원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책의 실패로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휴지값만도 못한 지폐 가치의 돈으로 접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베네수엘라인의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전 의사인 아빠 덕분에 빈곤한 삶은 면했지만 음식, 마시는 물, 의약품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전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정상화될 국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 제게 한국은 너무나 가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아시아의 작은 한국이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책에서 보는 정치과 경제에 대한 글 말고 살아있는 한국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국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전력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교환학생으로 모인 학생들은 저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랑 한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처음에 제가 국적을 소개하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난민으로 해외 뉴스에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난민의 나라에서 교환학생을 왔다니 하며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3살의 타국에서 살게 되는 여자아이들이라 저희는 서로의 나라와 한국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점차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디자인학과 학생이라 그런지 매우 패셔너블했고 K-팝을 통해 알게 된 한류 문화에 관심이 생겨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는 한국 여기저기를 같이 다녀보기로 했는데요. 클레어는 북한산과 한라산, 설악산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산을 가고 싶어? 라고 제가 의아해서 묻자 난 산을 무척 좋아해. 근데 프랑스에서는 휴가 때나 갈 수 있거든. 알프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산이 없고 평평한 땅이라서 말이야. 난 이렇게 주위에 산이 널린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산과 건물들이 어우러진 산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야. 공항철도 타고 바퀴 보였을 때 산이 많이 보여서 너무 설렜어. 산을 보고 설레다니. 클레어의 표정이 진심 설레 보여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죠. 클레어는 제게 무엇이 궁금하냐고 하였어요. 난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 내가 며칠 동안 한국의 기술이나 문화를 다 배워갈 수는 없을 테니 한국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클레어는 제 포부가 멋지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학교 캠퍼스를 보고 너무 설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어가 다녔던 학교도 전교생이 200명 남짓인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었고 제가 다녔던 학교도 건물 3개밖에 없는 대학이었거든요. 저희가 다니게 된 학교는 신촌에 위치한 학교였는데요.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있고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신기했습니다. 대학 본건물의 외관적인 모습 외에도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부대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내 카페와 식당, 도서관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가라고 불리는 학교 앞에 상권이 재미있는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낮보다 밤의 풍경에 더 놀랐는데요. 요즘은 대학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많은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 대학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골목길이 보이더군요. 내가 드디어 한국에 와 있다니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골목길로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골목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머뭇거리자 클레어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한국인 친구인 지은이도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치안 때문에 걱정된다고. 골목길에 들어갔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그렇다고 했더니 지은이가 한국에는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CCTV 방범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저기 조명도 밝게 켜진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밤에 한강을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치안이 안 좋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냐고 했어요. 본인은 야간 조깅을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다닌다고 했어요. 어두운 밤인데도 운동을 계속한다고요? 밤에 여자 혼자서 운동을 한다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베네수엘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밤에 켜진 다양한 조명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빛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조명들이 어우러져 참 예쁘더군요. 제가 밤 풍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지은이가 편의점에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가 필요해서 편의점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현금이 조금 필요해서 편의점에 간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다니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누가 돈을 훔쳐가면 어쩌지요? 걱정을 하며 따라간 편의점은 더 놀라웠습니다. 편의점 밖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었으니까요. 초콜릿과 과자, 라면과 화장지 등 뭔가 특가 판매를 하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물건을 밖에 두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구경을 하고 있다가 전자레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전자레인지가 왜 밖에 있지? 고장이 나서 밖에 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여학생 둘이 와서 한 명은 핫도그를 한 명은 라면을 데워서 가져갔습니다. 어머나, 지은이는 웃으며 밖에서 음식을 데워서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 한국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러한 편의점이 길가에 보이고 또 보이는 것이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두어야 하죠.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해야 했기에 불편하고 아쉬운 순간도 많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어요. 지은이가 가자고 한 카페를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빨간색 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레어도 왜 빨간색 사인이 있냐며 위험한 표시 같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한국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건데 횡단보도에서 도보 신호를 이렇게 추가로 표시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와 연동되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보는데 휴대폰을 보다 신호를 못 볼까봐 땅의 색으로 신호를 표시한 것 같다며 웃더군요. 횡단보도 주변에는 의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파라솔처럼 생긴 그늘막은 누가 만든 거냐고 묻자 공공시설이라며 그늘을 만들어주어 기다리는 동안 잠깐의 쉼을 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횡단보도는 어쩌면 길을 건널 때 잠시 머무는 곳인데 이런 곳까지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는 인프라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클레어는 길가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는데 좋다고 하더군요. 프랑스도 이전보다 많이 달라져서 금연 정책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흡연이 일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피운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가면서도 피우는 모습도 보았다고 하더군요. 이러니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흡연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길거리에 담배꽁초도 안 보이고 흡연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게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지은이가 가고 싶었던 크로플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클로에는 파리에서 와서 그런지 본인은 다른 나라에서 먹은 디저트에는 크게 감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기대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먹은 건 바로 크로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크로와상을 와플 기계에 적절하게 구운 후 그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시럽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었는데요. 지은이는 크로플에는 아메리카노라며 먹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달달함을 추가해 주었고 쌉쌀한 아메리카노가 어우러져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클로에는 제가 감탄하며 먹자 기대 없이 먹어본다며 한 입 먹어보았는데요. 클로에는 돌아가서 당장 크로플 집을 차려야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와플 기계에 크로와상을 넣을 생각을 한 거지? 하며 감탄했습니다. 클로에는 한국인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창의적이게 않다고 들었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융통성도 뛰어나고 주어진 무언가에 활용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다며 연신 크로플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파리의 크로와상이나 바게트를 와플 기계에 구워서 팔아야겠다며 너무 감동적인 맛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식 빙수를 파는 가게가 생겼는데 현지인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며 한국식 디저트가 유럽에서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때쯤 저희는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보고 싶었던 절 위한 일정이었는데요. 저희는 서울역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가는 를 타기로 했습니다. 누가 유럽인이 아니라고 할까봐 클로에는 기차 시간을 계속 확인하더군요. 연착이 잦은 유럽 기차를 생각해서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타기로 한 기차는 예약 시간에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클로에가 신기해하며 어떻게 이렇게 정시에 출발하냐고 물었고 지은이는 자신도 많이 타본 것은 아니지만 폭설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에 가까운 일 아니고서는 보통 정시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프랑스는 맨날 더워서 밀리고 추워서 밀린다고 하던데 왜 더 덥고 더 추운 한국은 가능한 거지? 라며 클로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유의 차이인지 서비스의 마음 차이인지 모르지만 정시에 출발하니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KTX는 무척이나 빠르고 쾌적했습니다. 큰 짐을 둘 수 있는 공간도 미리 마련되어 있고
비행기처럼 테이블을 내릴 수 있어 책을 보거나 탭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도착한 부산. 저희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제가 먹을 것도 사고 이것저것 준비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지은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해변이 있으나 인프라가 부족하거든요. 물 하나 파라솔 하나 다 미리 준비해서 해변으로 가야지. 해변에서 찾으려고 하면 보트를 타고 상점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전기가 끊기는 게 일상이고 인터넷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스스로 챙겨야 하는 서비스라고 렌탈을 이용할 때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체크해야 하죠. 전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는데 그냥 가면 된다니 불안했습니다. 해변 뒤로 바로 시가지가 있어 물놀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놀이에 필요한 용품들은 다 휴대폰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 배달. 물놀이를 하다 배가 고팠던 저는 간식을 사오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클로에도 배가 고파지면 아쉽지만 물놀이를 그만하고 밥을 먹자고 했죠. 지은이는 여기로 배달시켜 먹으면 된다며 웃었고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배달존으로 다녀온 지은이의 양손에는 맥주와 치킨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집도 아니고 이 해수욕장에 음식을 배달해주다니요. 전에 부모님과 베네수엘라 해변을 놀러 갈 때 음식을 안 가져가서 섬에서 나올 때까지 꼬박 굶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부산이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더니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무척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물놀이를 한 저희는 저녁에 있을 드론 나이트쇼를 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300대의 드론이라니. 300대의 드론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기대만발이었습니다. 오색 불빛으로 반짝이는 광안대교 위에서 펼쳐지는 드론쇼라니. 저희가 본 것은 평화를 주제로 한 드론쇼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의 지구.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비둘기로 끝나는 공연이었습니다. 10분 남짓이었지만 하늘에 수놓은 반짝이는 이미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음 날의 목적지는 태종대였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클로에는 산까지는 아니어도 기암 절벽 위에 있는 등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웅장한 기암 절벽 위에 솟아있는 영도 등대. 새파란 바다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바다 풍경에 감탄하자 지은이가 송도, 구름 산책로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365m 다리라니. 강화유리와 매직그레이팅 구간을 걸으며 발 아래로 일렁이는 바다를 볼 수 있어 스릴 넘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탔는데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 어떻게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시설들을 설치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 보니 배가 고파졌고 저희는 부산에서의 저녁 만찬을 즐기기 위해 고심하다 짜장면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었지만 부산에서의 간짜장은 특별하다고 해서요. 간짜장 위에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는 게 부산 스타일인데요. 돼지기름에 튀기듯 구운 달걀 프라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덜 익은 달걀 노른자를 깨뜨려 짜장 소스와 비벼 먹는 게 부산 스타일의 간짜장이라고 하더군요. 까만색 소스의 면 요리라니 너무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맛있어서 안 먹어볼 수 없었어요. 짜장면이 중국 요리라고도 하던데 중국에 이런 음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왠지 크로플처럼 주재료는 외국 것이라도 한국식으로 더 좋게 업그레이드해서 먹는 게 아닐까 했어요. 짬뽕도 무척 맛있었습니다. 바다를 가까이 한 도시라 그런지 짬뽕도 신선도가 달랐습니다. 매운 한국 음식이 낯설긴 하지만 맛있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짜장과 해물짬뽕으로 맛있는 저녁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서울로 가는 기차도 예정대로 도착하고 출발했습니다. 클로에는 어떻게 10분의 연착도 없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냐며 분명 한국 철도 시스템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저와 지은이는 웃을 수도 없었네요. 사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무언가 크게 배워갈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궁금증과 동경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된 클로에와 지은이 덕분에 한국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클로에도, 남미에서 온 저도,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은이도 함께 지내며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마 한국에 살고 있어서 이게 한국의 특징인가, 장점인가 하는 점도 있었을 거예요. 안전한 치안의 나라, 기술이 접목된 인프라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라, 아름다운 풍경과 깨끗한 도시가 어우러진 나라 대한민국,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도 또 다른 매력이고요. 전 졸업 후 다시 한국을 찾을 생각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잠시 여행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머물며 일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며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 등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가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사실 전 아직 너무 어린 학생이고 국제 정치나 국가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진국을 모티브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 나중에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겠지요. 나중에 저희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발전해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동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